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비밀 공작을 벌인 곳이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시작이었구나.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대체 왜 중앙아시아의 크지 않은 나라 과테말라에 신경을 곤두세운 걸까요? 글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47년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볼까요? President Truman drives to the Capitol. The peoples of a number of countries of the world have recently had totalitarian regimes forced upon them against their will. I believe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s. 좀 뭐 선포인데 거의? 협박 아니에요? 이 연설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세계에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를 또 다른 전쟁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바로 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냉전 진짜 많이 나온다 우리. 미국과 소련은 아시다시피 서로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각자의 진영이 팽창되는 것을 극도로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미국이 극도로 긴장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유럽 지역에 여러 나라를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을 점점 늘렸던 것인데요. 이때 미국의 공포심이 얼마나 컸던지 1950년에 작성된 냉전 정책에 관한 비밀 문서에는 미국이 소련에게 패배하면 미국뿐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가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답니다. 당시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같이 볼까요? 불바다네. 무섭네요.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다면서 소련 군인들이 미국인들을 죽이고 미국 국기가 불태워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 프로파간다. 공산주의를 거의 지옥으로 묘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시기 미국에선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없애버리려 하게 됩니다. 이런 공포심을 가리켜서 레드 컴플렉스 또는 적색 공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럼 미국이 저 정도로 이제 공포에 질렸으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큰 액션을 취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중 하나로 1947년에 국가안보법을 근거로 중앙정보국, 즉 CIA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미국에는 그 CIA 외에도 주요 내각 부서, 국방부나 국무부, 법무부에 여러 정보 담당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CIA의 국장에게는 미국 내외에 있는 모든 정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그 모두를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힘을 것이죠. 엄청 줬구나. 예. 엄청 높네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미국 정부 내에서 무척 위세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IA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좀 더 분명해지지 않나요?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네. 거겠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적대 세력에 대해서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편을 또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뭐 중립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런 쪽을 하는 많이 작전을 의미하죠. 이 시기 CIA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주변의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공산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도미노 가설이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래전부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를 두고 뒷마당. 관행상 백야드, 뒷마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만약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의 반기를 드는 국가가 하나라도 세워지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1947년 라틴 아메리카의 19개 국가와 한 가지 조약을 맺기로 하는데요. 흔히 리우 협약이라고 알려진 미주 상호 원조 협약입니다. 어떤 아메리카 국가가 내부 또는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위협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말이네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 진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CIA는 라틴 아메리카의 비밀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작전 지역이 과테말라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과테말라는 16세기 초부터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19세기 초에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었는데 100년이 넘게 한 4명 정도의 독재자가 과테말라를 이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과테말라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대중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1950년 선거에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65.4%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지지율. 그래서 과테말라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정권은 뭐 독재 정권도 아니고 쿠데타로 세워진 정권도 아닌데 왜 이 정권이 미국과 CIA를 자극한 건가요? 예, 그것은 아르벤스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난에 처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부를 나누겠다, 분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벤스 대통령은 취임 후에 각종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과테말라의 인구가 1950년대 초 당시에 한 327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중에 약 2%가 전체 경작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불평등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수용하려는 땅 중에 미국의 거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과일 회사죠. 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 당시에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과테말라에서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던 토지는 약 18만 헥타르였고요. 과테말라 전체 경작지의 무려 7분의 1 이상이었어요. 와. 아니, 한 기업이 그것도 외국 기업이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예. 말도 안 된다. 과테말라에서도 그리고 뭐 남미 전체에서도 그렇고 프루트 컴퍼니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나나 농장에서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게 만들고 특히 1928년에 콜롬비아에서 바나나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나나 학살? 네, 그때는 농장에서 노동 조건을 조금 개선해달라는 그런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브루 컴퍼니 요청으로 그 콜롬비아 정부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냥 막 죽였어요. 한 1,000명 이상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테말라에서 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정부를 군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람들 다 죽이고 뭐 그런 슬픈 역사가 엄청나게 있죠. 강경하고 참혹한 진압을 한 것이죠. 아니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총으로 진압하고 그런 경우는 난 처음 듣는 것 그러니까 같아. 한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무슨 뭐 자국민 학살까지 해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지금 짐작하신 대로 상당한 이제 권한을 지닌 회사였는데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만평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네. 문어? 아, 문어. 엘 뿔보. 당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별명은 보신 대로 엘뿔뽀, 문어였는데요. 다 했구나. 바나나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번 돈을 과테말라의 철도, 항만, 유통, 인프라스트럭처, 전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저기에 이제 투자했던 것이죠. 프루트 컴퍼니가 왜 바나나 회사가 아니네. 그거는 과테말라 시민들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바나나 수출할 수 있게 그거 다 절도 유통하기 만들고 위해서? 네. 저 한나라를 전체를 꽉 잡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과테말라를 두고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공화국. 공화국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발이 넓은 프루트 컴퍼니면은 토지 개혁을 위해서 얻기 되게 힘들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요구를 회사 측에서는 거절하죠. 예, 맞습니다. 노른자 땅을 왜 팔겠어요? 맞습니다. 손이니까. 예. 그리고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뭐 아르벤스 대통령과 또 프루트 컴퍼니 간의 이런 줄다리기를 미국 정부도 굉장히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르벤스 대통령의 토지 개혁 정책이 소련의 영향을 받은 매우 위협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됐는데요. 그리고 1953년 미국은 아르벤스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과테말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CIA 중심의 비밀 공작의 핵심 인물은 미국인 고위 관리 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 국장, 대통령. 장관.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CIA 국장인 앨런 덜레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입니다. 탑3네요, 탑3. 미국 예, 정권 맞습니다. 그냥 탑3네. 이름이 똑같은 건가? 예, 좋은 추측인데요. 국무부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 앨런 덜레스의 형이었습니다. 아, 친형제? 형제구나. 네, 친형제. 형제가 나란히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외교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것이죠. 털레스 형제들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그 높은 자리를 맡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서 과테말라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들한테도 뭐 손해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입하기 위해서. 사익 챙기려고. 네. 아 이거 못된 놈이네. 몰랐어요. 교수님 그러면 덜레스 형제를 주축으로 한 CIA의 비밀 공작은 뭐 어떤 건가요? 물론 당시에는 철저한 기밀이었는데요. 나중에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작전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에 쌓여있던 CIA의 기밀 문서를 같이 볼까요? 처음으로 보는 기밀 저희가 문서인데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예,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작전 명칭이 있었는데요. PB Success. 와, 이게 그 CIA 문서인가요? 예, 저 위에 도장을 찍은 듯한 부분에 보면 CIA Historical 이렇게 돼 있고요.
비밀 문서. 그리고 기밀이었던 문서가 해제됐을 경우 특징적인 단어가 찍혀 있는데요. sanitized 같은 단어입니다. 소곡됐다. 예, 소독된 채 공개됐다는 얘기죠. 아마 공개할 때 민감한 정보를 다 지웠다. 지웠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중간에 흔히 화이트 칠돼 있는 수정 테이프. 예, 중요한 이름이라든가 밝혀지면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상황들을 이제 없앴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크리스 씨가 한번 이 문서의 내용을 읽어주실래요? The plan of operations called for attempts to subvert and or defect army and political leaders, broad-scale psychological warfare, and paramilitary actions. During the period August through December 1953, a CIA staff was assembled and operational plans were prepared. 와, 근데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오픈해도 되는 건가? 예. 아니, 저는 이런 내용을 사실 음모론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팩트로 드러난 거네요. 예. 이렇게 아르벤스 정부의 전복 작전을 세운 CIA가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뭘까요? 아르벤스 대통령에 맞서서 쿠데타, 어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적임자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과테말라의 전직 군인인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입니다. 야, 총을 차고 있는 건가? 잠깐만, 저게 거의 뭐 깽인데요? 와. 예, 카스티오 아르마스는 아르벤스 정부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미국과 굉장히 친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 온두라스 머무를 때부터 미국 대사관 있었는데 자기 좀 지원해달라고 미국 관계자들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미국 CIA는 만만해 보여서랄까 미국이 원하는 그 뜻대로 잘 통제할 수 이분이 있는? 잘 따라줄 것 같아서 구워 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CIA는 뭐 어떤 계략을 세운 거예요? CIA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온두라스에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작전 기지를 설치합니다. 그곳에서 CIA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준 군사 작전. 89톤의 장비가 준비되었다. 작전 지원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돌격대와 전문 요원 260명이 배치되었다. B. 항공작전. 전장에 있는 군대에 대한 공중 보급이 약 80회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로 수행되었다. 와,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예. 전쟁인데 항공 이거? 작전까지. 아르마스는 CIA의 도움으로 반군을 무장시킬 수 있었고 또 훈련해서 쿠데타를 성공시킬 작전을 짜게 됩니다. 하지만 반군이 약 5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르벤스의 정부군은 반군보다 10배가 많은 5,000명, 최소한 5,000명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CIA는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한 또 하나의 작전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좀 안 좋게 만드나? 반송? 예, 방송.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한 기밀 해제 문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 둘째 주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과테말라인들에게 불신을 자극하고 군대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A. 라디오. B. 해방의 소리. C. 루머다. 특히 루머는 라디오를 통해 시작되어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작전했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걸 근데 함부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나? 이제 해방의 소리, 라 보스 데 리베라시온이라고 일종의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파됐는지 직접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일지. Luchamos por la razón, por la justicia, por el derecho, por la democracia. Nuestra lucha se orienta hacia estos fines, contra la infiltración comunista en Guatemala,
como fuerza política en acción. Arbenz, por medio de su silencio, 업무에 se ha 봉사하고 있다? identificado como miembro o como instrumento de la conspiración comunista que tiene a nuestro país en sus garras. Se ha identificado como miembro o como instrumento de la conspiración comunista que tiene a nuestro país en sus garras. Vamos a leer, repitiendo para ustedes, el mensaje enviado por oficiales de alta graduación. 진짜 말 그대로 악성 루머네요. 뭐 그 예? 대통령을 빨치산으로 몰아가고 있고. 빨치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있나요? 그거는 산은 아니고요.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뭐 영어에서도 파티잔이라고 있는데 아, 거기서 예, 온 그거를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오해할 수 있겠네. 어디에 있는 산인가. 그럴 수 있겠네. 빨치산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빨치산 봉우리로 가야 되나? 몰아서 봉우리로 정상을 향해서. 정상으로. 기막힌 추론입니다만 자, 이 라디오의 중요 내용은 CIA가 지원하는 아르마스의 반군을 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이라고 소개하거나 또 포장하고 있죠. 또 아르벤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또 공산주의자를 매우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